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0일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이번 달 옵션 만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이유는 이번 달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시장이 고점인데 9월이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 전문가들 모두가 시장이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다 하는데 시장은 가파른 상승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이게 9월 달이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기술주들 조정을 받으면서 그 모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보다는 무난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일에 미증시가 반등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지금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들었다, 기술주의 조정을 촉발시켰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아니었죠.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한 급락으로 인한 무려 21%가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테슬라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미국 기술주의 반등을 이끌었고, 이와 함께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미증시 모두를 상승시키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오늘 내마녀의 날로 불리는 우리 시장은 저희 회원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마녀 사냥을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것은 미리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선반영됐었다라는 목도 한몫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저께 미증시의 급락,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미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요 모습으로 인한 우리 시장의 선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이렇게 개파락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우리 증시에 대한 이 변동성 선반영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무난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 시장의 이 급락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셨던 분이라면,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와 같은 하락에서는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고, 그 뒤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모두의 생각과는 다 반대로 움직이라 그랬죠. 모두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그리고 모두가 이제 오르는 건가 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셨다면, 그리고 어저께 막판 이렇게 무너질 때 오히려 종가 베팅을 선택을 하시면서 매수에 들어갔다면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에서 오전 일찌감치 먼저 수익을 쌓아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을 겁니다. 그래서 전일 급락 시장에서 잘 대응했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요, 전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크게 한몫을 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청취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수소차 관련주죠. 어저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쉬운 점 하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좀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추가 상승은 좀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먼저 DK락. 어저께 저는 이제 회원분들과 함께 11,100원 종가 베팅을 들어간 종목인데요. 11,100원 종가 베팅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VI 달성을 하면서 12,500원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옵션 만기라는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봉은 유지하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머무르게 됐고요. 이것 말고 제가 또 얘기를 드린 종목이 JNK터입니다. 역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건 오늘 제가 매도를 못해서 좀 욕심을 냈는데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신고가 흐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수소차 관련주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더 할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이 가격 부담을 조금 줄여가면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식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좀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를 오늘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매수 들어가면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주, 언제나 이 대장주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시세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언제나 JNK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JNK터 말고도 어저께 소개해드렸었던 모토닉, DK락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특히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 오늘부터 조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차입 경영이 전통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수소차 부품 계약을 3가지를 이번에 새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토닉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종목으로서의 이런 흐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토닉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모토닉 말고도 DK락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오늘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됐지만 추가적인 매매를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흐름이 제대로 좋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비록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오전에 예상된 흐름이 나왔고요. 42,500원 목표가였는데 정확하게 오늘 일단 도달해서 수익 실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죠. 그린뉴딜 관련주들은 절대로 빼먹지 말고 항상 전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주들은 정책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속적인 대응이나 후속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연관돼서 엮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파로와 신성ENG 등이 지금 시세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진단키트의 흐름 오늘도 역시 그대로 나왔죠. 랩지노믹스도 6%대 강세로 오늘 최고가 마감했고요. 바디텍메도 역시 종가를 거의 최고가 형태로 마무리를 시켰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눌림목 자리 잘 잡고 있죠.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 가량의 조정,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그리고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진단키트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했다는 반발 수혜로 오늘 역시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연구가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중단한 거거든. 이로 인해서 백신주들 전체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해도요. 안 만들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역시 잘 봐야 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잠시 주춤할 때 반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제넥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원생명과학부터 일단 시세 흐름이 오늘 19% 상승까지 나오면서 흐름이 잘 나왔어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상승 이유는 관계사인 이노비어 파마슈티컬즈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이노비어는 향후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 생각보다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지금 거래 정지 예고가 들어갔는데요. 시세 급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종목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항상 중시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내용이지만 기술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내용입니다. 8월 중반 이후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했었던 저 임팩트 있는 모습에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특히 이날 시세가 완성이 된 거예요. 8월 21일 날 윗꼬리 아랫꼬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최대 거래를 만들었거든요. 이날 이 종목은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백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항상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관심을 가질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정책 관련주로 해서 한국형 뉴딜 관련주들을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 오늘 풍력 섹터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마무리가 대부분 종가상 최고가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고가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장주인 유니슨과 동국 SNC 잘 보십시오.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세를 결정하는 건 시장입니다. 우리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갈만한 임팩트와 모멘텀이 있으면 추가 상승은 여지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최고가 자리를 만들고 유지를 하고 있는 동국 SNC 그리고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니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장주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할 자리들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새롭게 강세를 보이며 탄생한 또 섹터가 하나 있죠. 어느 쪽일까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하면 작년 한 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 얘기를 하면서 작년 한 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팽당하고 시장에서 소외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삼성 그리고 SK 등과 함께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과 전통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텔레칩스,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NCN 그리고 삼천리 등이 관련주로 엮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NCN과 텔레칩스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NCN의 경우엔 8월 이후반부에 8월 25일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시세가 꺾이지 않고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래량들. 이 7월 달에 만들어졌던 거래는 무시한다고 해도요. 8월 달에 만들었던 요 거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날의 흐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이후로 시세는 꺾이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그 뒤로 급감을 했는데 오늘 거래는 이 모든 지난 날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거래량,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이 거래가 생긴 오늘의 수급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부터 조정 구간들 잡아나가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역시 두고 보고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이 쭉쭉 나올 수 있거든요. 매수 시작은 내일부터 바로 진행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수급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는 분할로 매수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격대 설정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시장의 특징주들을 짚어드리면서 그 중에서 제 관심주들을 뽑아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내일
갭 상승을 하고 시작하는데 냅다 들어가셔서 음봉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의하셔야 될 것 비중 관리. 그래서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을 증시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멋진 말이죠. 매수는 기술이에요. 기술은 연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매수를 잘하면 그만큼 매도할 때 부담이 줍니다. 매수를 잘하시고 매도를 잘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최고가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매도는 예술이라 그랬어요.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최고의 예술가가 되려면 어쨌든 타고나야 돼요. 예술적인 감각은 연습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최고가 매도를 하려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자. 매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좀 보실 분들은 제가 항상 중장기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인데요. 역시 삼성과 파트너십 협력체인 종목 SFA 반도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목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길게 볼 종목으로 한번 또 관심주로 편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